청약에 계신 IMP 정지영입니다. 여러분, 청약 하기 전부터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 내가 5억짜리 분양 아파트를 받으면 내가 5억이 있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5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5천만 원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나 4억 5천 없는데, 나 DSR 안 되는데, 나 잔금 대출 나올까? 그런 걱정하시죠? 제가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가의 90% 이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바로 5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5천만 원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0%, 3억 정도는 중도금 대출을 내고요. 그리고 잔금이 30%이다 보니까 잔금은 1억 5천 정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생각할 때 분양가의 40%를 준비한다고 넉넉 잡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 돈 2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딱 2억이 내 통장에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다양한 대출 방법으로 또 2억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중도금 대출에 또 이자가 발생한다라는 걸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분양가의 10% 정도는 또 필요하다. 넉넉 잡고. 왜냐하면 발코니 확장비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그리고 대출 이자, 취득세까지 생각한다면 5억 5천 정도 있으면 넉넉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은 언제 하냐? 바로 중도금 회차가 1회차부터 6회차가 있는데요. 1회차가 실행하기 한 달 전에 은행으로 가라고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행에 가서 중도금 대출 60%를 받는다고 대출 자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모든 사람이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중도금 대출을 거절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용 등급이 불량한 사람들은 정말 DSR이고 뭐고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만 관리하면 웬만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당 중도금 대출은 2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도 중도금 대출을 하고 아내도 중도금 대출인데 아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제가 현장에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 점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잔금날이 결정되기 전에 입주날이 정해지기 한 달 전에 사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전 점검을 하면 그때 은행들이 모두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때 설명을 잘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때 은행에서 DSR이라든지 얼마 정도 대출을 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사실 아까 5억짜리 집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입주 당시에 감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5억짜리 집이요, 나중에 상승해서 7억으로 실거래가가 되거나 주변 시세 대비 7억 정도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중도금 대출은 5억 기준으로 했지만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7억 기준으로 하겠죠. 아까 5억 곱하기 60%라고 그래서 3억 정도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7 곱하기 6 하니까 4억 2천이 되는 거죠. 4억 2천까지 되는 기준은 중도금 대출은 DSR을 보지 않지만 잔금 대출은 DSR을 본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4억 2천 정도 낼 수 있는 DSR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5억짜리 집을 샀잖아요. 아까 5천 정도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4억 5천 정도 잔금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도금 대출은요, 잔금 대출을 내면서
갚는 그렇게 구조로 되거든요. 그러면 잔금할 때 내 돈이 얼마 필요해요? 4억 5천 빼기 4억 2천이니까 3천만 원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장밋빛이고요. 잔금할 때 감정이 높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나오냐고요? 입주가 만약 1월 1일이라고 하면 1월 14일 그 사이 2주 안에 KB시세라고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은행별로 달라요. 그래서 감정을 높게 해주는 은행에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 그 은행을 선택하는데 또 단점은 이자가 조금 비싼 거가 있습니다. 나는 이자가 제일 싼 거 살 거야. 나는 대출금에 상관없어. 그러면 은행별로 나와 있는 금리를 파악해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약을 받고 나서 걱정해야 되는 시기는 사실 계약금 준비,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은 그냥 되니까. 그리고 입주가 만약에 2025년이라면 DSR을 생각해서 2024년 소득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소득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4억 2천으로 대출을 낼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요. 중도금 대출 갚으면서 이자를 납입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납입하는 구조로 이자 후불제가 있고요. 최근에 매달 또 이자를 내는 그런 아파트도 있으니까 이자를 어떻게 내는지도 한번 파악하시는 게 여러분의 자금 계획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출을 잔금 대출을 낼 때 거치라는 말을 쓰거든요. 거치라는 거는 1년 거치라는 건 1년 동안 원금을 안 내고 이자만 내고요. 1년 뒤에는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의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1년 거치를 주기도 하고요. 안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1년 거치를 선택하고 1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1년 뒤부터는 또 원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또 세워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금이 많이 필요한 거는요. 감정가가 높게 책정된 은행을 선택하고요. 매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거치 기간을 한번 하고요.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거치 기간이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중도 상환 수수료가 깎아준다고 하거든요. 중도에 대출금을 갚아도 수수료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이 생기거나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 나는 돈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거나 금리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금 대출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전세를 마치거나 월세를 마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축 아파트인 경우에는 전세를 마치게 되면 그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 5억짜리 집에 5천만 원 계약금을 해서 4억 5천인데 만약에 전세를 3억에 낸다라고 하면 1억 5천 정도 잔금하는 날, 전세입자가 입주하는 날 그 돈이 필요한 거죠. 전세입자는 그 돈을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잔금에 있는 통장으로 바로 이렇게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을 여러분이 넣으면 또 이렇게 잔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꿀팁인데요. 월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세 세입자를 받고 대출을 내고 입주하는 경우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축 아파트는 등기가 나오거든요. 한 2달이나 3달 뒤에 등기가 나올 때 세입자가 전입을 빼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세입자가 전입을 빼주지 않으면 또 대출금에 세입자 보증금을 빼고 대출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입을 빼주는 걸 허락해주는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월세 세입자 구할 때 그거를 중개사님한테 꼭 말을 해야 됩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전세가 없었기 때문에 전세를 얼마에 내는 게 좋은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2가지 경우로 했었는데요. 시세보다
낮게 전세가를 선정해서 빨리 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라면 뭐 잔금까지 다 하는 거죠. 입주 마지막 날 잔금을 해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또 전세를 놓으면 또 전세값이 되게 상승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좀 정하는 게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는 게 좋고, 그리고 에어컨이 있고 없고 옵션에 따라서 또 나가는 집이 다릅니다. 같은 가격이면 좋은 집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노혈동, 노혈층부터 빠지는 게 순서이고, 또 옵션이 잘 되어 있는 상품에 또 전세가 빨리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게 낮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방법은요, 입주자 커뮤니티 단톡방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입주자 커뮤니티의 단톡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들어가서 소식을 아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월세가 실거래가가 뜨지 않기 때문에 아름아름 소식을 전해받아야 되는데요. 최근에 4억 주고 전세가 나갔어요. 그러면 나는 3억 8천을 내볼까?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입주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면 입주 과정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